제가 만났던 구술자들도 이렇게 부담을 가지셨겠구나. 기억을 소환한다는 거,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야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죠. 특히 제가 했던 구술 작업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더 부담을 가지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에서 2010년 4.19 혁명 50주년 기념 구술 사료 수집 사업으로 당시 (38) 민주의거를 주도하셨던 주역들을 만나서 구술 자료 수집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오픈 아카이브에 제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술 작업을 2010년과 2019년 두 차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홍석군 선생님과 송병준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홍석군 선생님은 (38) 민주의거 결의문을 직접 작성하신 분인데요. 제가 10년 만에 다시 선생님을 뵈었을 때 많이 연로하시고 난청이 심하셔서 말씀을 나누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의문 작성 당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목소리가 아주 힘차셨습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신지 힘찬 목소리로 결의문을 직접 읽어주실 때는 저도 울컥해지더라고요. 또 한 분은 송병준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시위 당시 경찰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지는 바람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간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당신이 말이 어눌하다시면서 종이에 미리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정신이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에도 옆구리를 다치고, 아이고 나는 못 빠져나가서, 아이고 뭐 애들 다 빠져나가고 나만 늦게 빠져나가서 형사가 주변에 갖고 있는 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구두발로 채였지 라는 말씀과 함께 옆구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때부터 옆구리를 만지는 버릇이 생겼다며 아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대담자로서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민주 시민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이 정신을 온전하게 후속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적합한 구술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면담자에게 좀 더 체계적인 구술 체력을 얻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제가 구술 사료 작업을 해보니까 설문지 작성이 아주 중요하더군요. 사업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핵심 질문, 그 이외에도 구술자의 성장 배경이나 당시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해당 사건, 그러니까 (38) 민주의거죠, 구술자의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술자가 선정되면 구술 사업의 목적과 질문지, 구술을 허락하는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공문으로 보내드린 후 개인별로 약속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록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구술자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녹음된 내용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워딩을 해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가 구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한여름에 야외 정자에서 인터뷰를 했다가 체록하는 과정에서 매미 소리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분은 3시간이나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날 할 말을 다 못하셨다고 다시 하자셔서 2번씩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구술 체력 작업을 해놓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구술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칠 경우 소중한 자료가 영원히 묻혀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술 체력의 가장 큰 난제는
같은 상황에서 구술자들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 파편적이고 또 오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 시간이나 집결 장소 등을 다르게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면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확인 질문이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퍼즐을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듯이 저도 3.8 민주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념사업회 회장님의 부탁으로 첫 구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3.8 민주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구술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3.8 민주이거가 대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주요한 사건임에도 자료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3.8 민주이거에 대한 심포지엄은 거의 해마다 있었지만 이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 사례가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3.8 민주이거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지역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논문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3.8) 민주이거는 자유당의 부정과 부패에 맞선 충청권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학생운동입니다. 1960년 3월 8일 민주당 유세에 맞추어서 대전 시내 7개 학교 학생들이 연합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다른 학교는 참여하지 못했고,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분연히 거리로 나섰던 일거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0일에 당초 계획했던 3월 8일에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대전 상고 600여 명이 또다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외치며 자유당 정권에 맞서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구술 작업을 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결의문과 구호 작성이라든지 시위 루트, 시위 방법 등을 사전에 짜놓은 것으로 보아 3.8 민주이거는 철저하게 계획된 의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과 경찰이 아주 심하게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연행되고 또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8 민주의거는 대구의 2.28 민주운동과 마산의 3.15 의거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4월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술이 가지는 특성은 기록으로서의 실증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3.8 민주이거의 경우 저희가 수집한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시위 루트가 확실하게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또 시민을 위한 학습 자료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체험자들의 소중한 기억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 자료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구술 사료에도 기록이 있지만 당시 학교 교문을 나와 경찰과의 충돌 장면에서 친구들이 수갑에 채워져 경찰차에 태워지는 장면을 말씀하실 때 그걸 보니까 피가 끓더라고 하시면서 목이 메시던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눈가에 파놓은 인분통에 빠지는 장면, 학교에 와서 요도 소독액으로 씻어주시던 선생님 이야기 등은 구술이 아니면 남길 수 없었던 기록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4.19 관련 기념사업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활동들이 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묶이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사업회에서는 해마다 3.8 민주의거와 4.19 혁명을 기념하는 신앙송의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한 기록들도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